손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요즘 손 그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 EV3 테크데이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 모두 나와서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EV3가 어떤 차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예쁘네. 사실 저 이 EV3 계약했는데 바로 요 색깔, 요 컬러,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차를 계약했습니다. 예쁘네. 컬러도 예쁘고. 오, 이게 뭐야? 일단 외관에서는 역시나 볼 때마다 예쁜데, 근데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주변하고 어우러졌을 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모터쇼에서나 전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서 이 차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조장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미 다 아시죠? 이거는 뭐 EV9에도 나왔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네마, 유튜브, 넓은 거 봐. 빨리 넘기기도 되네. 빨리 넘기기도 됩니다. 요거 약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레터박스가 생기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극장 환경처럼 해서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도 마치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신경 썼네요. 유튜브 되고요, 왓챠 되고, 웨이브 되는데 넷플릭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지금 없네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카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이래서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괜찮고, 여기서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팝콘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팝콘 각이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성형 AI를 지원한다고 해요. 생성형 AI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나와라.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에 적절한 옷을 선택해줘.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이 28도 정도로 예상되니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어요. 아니, 가벼운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컬러로 어떤 패션으로 입으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알려줘. 오늘은 밝은 색상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추천해요. 색깔도 알려줘야지. 밝은 파스텔 색상의 옷을 추천해요. 영어 표현 10가지만 해봐. 어떤 영어 표현을 찾고 계신가요? 나는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Don't belittle yourself too much. Everyone can make mistakes 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EV3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기아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현대기아에서 최초로 적용한 생성형 AI 지금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훌륭해질 거다, 그 기반이 됐다라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자잘한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터치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하실걸요? 안 그러면 운전할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터치하기가 힘들거든. 누를 땐 여길 짚고서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훨씬 똑똑하죠. 이렇게 했어야지 진작에. 지금 패브릭으로 만든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패브릭이라서 따스한 느낌이 드는 거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AI와 그리고 기아의 이 음성인식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필요한 경우에 생성형 AI라고 믹스돼서 이렇게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기도 하고, 생성형 AI 자체도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최종차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차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다음 주에 시승인데 그때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이건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나머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가죽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굳이 하나만 넣은 것도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납 공간이 꽤 커서 이 수납 공간에 뭐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넉넉하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 차에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차에 뭐가 신기하냐면 일단은 이 조수석의 레그룸이 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운전석은 넓은데 조수석은 왜 여기가 좁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레그룸의 차이가 있는데,
있었는데 왜 차이가 생기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H백 시스템이 조석에 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쪽으로 와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H백이 이만큼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40mm 정도 이쪽으로 더 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더 올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레그룸이 더 늘어날 수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 H백 같은 경우에 실내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아이오닉 같은 거 다 밖으로 빠져 있는데 실내로 놓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격이 올라가죠. 아, 밖으로 빼면요? 예. 이게 실내 환경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MVH 커버라든지 방수 커넥터라든지 아. 실내에 있으면은 불필요한 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외에 있으면 비용이 많이 증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급에서는 P룸보다는 실내를 유지하면서 아. 공간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근데 이 실내에서 H백 같은 걸 많이 줄였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더 줄었다고 하니까 H백이 이렇게 작으면 가운데 저 센터 터널 같이 저렇게 파여 있는 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없어져도 되는데 예, 예. 디자인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컨셉카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가운데 페달만 탁 있을 때 고객들이 안전상 괜찮은가? 아, 불안감을 더 느끼는구나. 그렇죠. 악셀을 밟을 때 옆에 여기 가이드를 느끼면서 인지한다는 고객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 맞네요. 예, 예, 예.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저기 저 H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백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게? 뭔가 원가 절감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갈 건 똑같이 다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베이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막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배수가 잘 안 되면 그럴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베포레이터가 완전 수평을 했을 때 제일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각도가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배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기울어 있으면 배수가 안 돼요? 이렇게 넓게 있으면 거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이렇게 점점 표면을 따고 흐르면서 물방울이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약간 그런 방식. 장력을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딸려가는 예. 게 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완전하게 수평으로 눕혀버리면 오히려 오히려 안 배수가 떨어진다. 되지 않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예. 아셨어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안 빠진대. 물방울이 안 생기니까 생기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눈덩이가 점점 이렇다고. 커지듯이 야, 물방울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로로 돼 있는 애는 어때요? 걔는 더 안 빠질 것 같은데. 세로도 완전 90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약간 대각선이 좋다. 한 7도, 5도에서 7도 정도. 기존에 이거 완전 90도 같은데 이게 장착될 땐 약간 대각선으로 장착되나? 요 각도거든요. 기울어져 있어요. 아, 약간 기울어져 예, 있구나. 예, 예. 오,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얘기 들으셨죠? 기존에는 H백이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실내에 이렇게 H백이 막 있었는데 H백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조수석의 레그룸이 줄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운전석하고 거의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요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네. 지금 전기 사용 가능 시간 얼마나 될까? 저 냉장고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에 에어컨도 틀고 있고 뭐 등등등 하고 있는데 46시간 27분 사용 가능하대요. 사용한도 20%까지. 지금 95%인데 이게 계속 줄어서 20% 될 때까지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내내 틀어놔도 문제없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배터리도 사실 이번에 현대가 처음으로 적용한 배터리거든요. HLI 배터리라고 해서 현대 LG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수입해온 배터리입니다. 인도네시아산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이건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배터리 요즘 중국에다가 자동차 수출하려면 중국에선 배터리 하나 셀이 불이 나도 옆에 셀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아직은 그 법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네. 내부적으로 그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열폭주 네. 전이 기술이라고 하고 저희 네. 내부적으로도 그 관련된 평가 항목을 띄고 있고 기준에 따라 만족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가 없지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클러스터 팝업에 띄어서 예. 고객분들께서 충분히 대피하실 시간을 벌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열 전이가 방지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설계도 강권을 더 했고 그게 진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평가도 여러 번 떼어보면서 네. 만족하는 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차는 HLI 배터리인가요? 현대 LG 인도네시아 배터리. 네. 지금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였죠? 1차적으로 일단 저희 전장품을 2단 탑재를 하면서 오, 이게 전장품이라는 네. 게 뭐죠? 여기 지금 안에 PRA나 BMS나 퓨즈 같은 거를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탑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이 하단 부분에 공간이 추가로 남는데 그 부분에 배터리 셀을 더 탑재를 해서 사실 400V급 차종에서 81.4kWh를 에너지 낸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희 일단 당사에서 최초. 그러게요. 네네. 앞에 팔자가 써 있는 건 굉장히 생소하고 네네네. 그리고 차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도 이런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이 BMS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네네.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BMS라든지 그런 것들 원래 위에 있던 거 아니었어요? 배터리 시스템마다도 그 네. 일단 탑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차량 패키지랑 다 맞춰 봐서 해야 되는데 이 볼록 튀어나온 만큼을 이제 차체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 배터리 단셀당의 에너지 밀도도 높였기 때문에 81.4kW 에너지가 가능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위 셀당의 에너지가 더 밀도도 높아졌다. 높였죠. 기존에 네네. 있었던 배터리 셀 자체가 아니군요.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기아 차종인 니로 EV에 대비해서도 배터리 셀 자체만으로도 이미 22%가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네. 셀을 더 적게 사용해도 되는, 셀 하나당 더 높아지니까 같은 셀을 했으면 훨씬 더 높은 네네. 이런 에너지를 사용할 네.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충전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니로 EV는 43분? 아니 좀 길긴 했네. 기존에. 네. 기존에 길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29분, 30분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에서 몇 가지 30분인가요? SOC 10에서 80% 기준 했을 때 급속 충전 시간입니다. 효율이 좋은 시점 10에서 80 정도가 이 정도 된다. 사실 그 이상 충전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 네, 사용할 네. 땐 80 정도 넣고 다니는 게 좋다. 다만 이제 가끔씩은 완속 충전으로 100%까지 충전 드리기를 이제 권장하는 사유가 네. SOC 추정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완속 충전을 100%를 해주면은 이제 더 효과적으로 SOC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만 계속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그 데미지를 좀 더 줄 수 있거든요. 더 고전류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완속 충전도 해주고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OC가 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량이에요. 스테이트 업 차지로 해가지고 뭐 휴대폰도 퍼센트 뭐 배터리 몇 프로 남았다 잔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잔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는 어디 물이 가득 찬 거 이런 느낌으로 떠올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건 추정치입니다. 배터리가 100%라고 해서 진짜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터리가 0%라고 해서 또 0%도 아니고요. 배터리 0%일 때 얼마나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0%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차량 주행을 하다가 컷오프 볼티지라고 하는데 하한 전압을 치게 되면은 그때 SOC 0%로 추정을 하거든요. 다만 그때 주행을 몇 kph로 했는지 그 차량 그 부하를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그 컷오프 볼티지 도달 시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용량은 각각 그때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타이트 이거 뭐예요? 이거 조이는 거예요? 관통 마운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차량 충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배터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충격량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제 관통 마운팅을 설정을 해서 배터리에서도 그런 충격량도 받아주고 또 배터리 입장에서도 모듈 고정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아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위에 고정할 때 가장자리만 잉잉잉잉 해서 가장자리만 딱 끼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도 이렇게 마운트를 갖고 있다. 그런 거죠. 이제 뭐 현대기아는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LFP는 고려를 안 했나요? 이게 LFP냐 NCM이냐의 또 차이가 뭐 저온 전도성도 있고 출력 밀도도 있고 또 급속 충전 시간도 있고 EV3 차량을 만들 때 이 차의 상품성이 정해지잖아요. 이 차는 뭐 최고속 몇 kph로 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출력은 등판에서 어느 정도 그 출력이 나와야 된다. 급속 충전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다 고려가 되었을 때 NCM으로 선정이 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서의 선택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셔서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아이페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아이페달 3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전진할 때만 아이페달이 작동됐어요. 떼면 정지하고 가속하면 다시 가속되고 조금씩 이렇게 뗐다 더했다 뗐다 더했다 하면서 가속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후진할 때였습니다. 주차할 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차할 때 아이페달이 안 되니까 감속 가속하다가 갑자기 주차할 땐 떼면 쑥 그냥 가는 거예요. 감속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할 때도 아이페달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진 후진 모두 다 페달 하나로만 다 가능하게, 주차하는 내내 페달 하나로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테슬라에는 이것이 진작에 사용이 돼서 이 전진 후진을 이 가속 페달만 갖고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이 전진 후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페달만 밟고 있다 보니까 전진 후진을 하나의 페달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내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모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냅니다. 눌렀다가 떼는데 차가 감속되잖아요. 그럼 내가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라고 인식돼. 원페달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내가 밟고 있는 게 당연히 브레이크일 것 같은데 차가 감속되니까, 근데 이렇게 밟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오! 하고서 밟습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가속 페달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를 꼭 옮겨 밟아야지만 차가 완전히 정지되도록 하는 법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페달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더 편리해졌다, 더 좋아졌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페달 오인을 더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페달 오인 방지 장치를 지금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EV3는 아직 페달 오인 방지 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거, 요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 캐스퍼에는 그게 들어갔느냐? 캐스퍼는 일본에다 수출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일본의 수출 계획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페달 오인 방지 장치를 아직 넣지 않았고, 아마도 캐스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서 캐스퍼가 페달 오인 방지 장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차에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나중에라도 꼭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페달이 그렇다고 해서 3.0으로 바뀌었다, 입자만 그렇게 확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아이페달 같은 경우 3.0이 되면서 코너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에 신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차가 가까워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페달이 적극적으로 차를 감속시키면서 회생제동을 크게 하고요. 앞에 차가 없고 정말 뻥 뚫린 길에서는 회생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차가 더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평상시에 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주는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실제 시승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이런 것 말고 서스펜션도 바뀌었다고 해요. 서스펜션이 바뀌어서 주행 감각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서스펜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하이드로 부싱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하이드로라고 했으면, 네. 하이드로면 유체, 봤을 땐 유체가 없는데요. 어디가 유체라는 지금은 거지? 단면도라서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액실 구조가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액실 구조에서 부시에 입력 하중이 들어오면은 부시의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그 액실 간의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 사이에 이제 유로가 있습니다. 네. 유로를 통해서 유체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쇄비 향상, 특히 근데 이게 주파수 대역이 전 주파수를 감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10Hz 대역의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데, 10Hz면 어느 정도예요? 그 양로를 타다 보면 자르르르하게 올라오는 진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에서 20Hz 정도에 표신을 하고 있고요. 그쪽 네. 대역을 좀 감쇄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르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는 건 10Hz 이런 건 아니고, 멀쩡한 아스팔트 길을 가는데, 아니면 멀쩡한 콘크리트 길을 갈 때 zzz 하면서 들리는 그 소리가 가속 대충, 방지턱을 넘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 헤르츠 대역을 네. 표신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짜르르르하게 들어오는 주행 진동이 예. 그 정도 수준. 알겠습니다. 하이드로 부싱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일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거 새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가 일단 모든 부품에 대해서 내구의 기준이 회사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내구 기준을 다 만족해서 양산을 할 수 있는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하이드로니까 당연히 공중에 좀 약간 이렇게 액체 위에 떠 있는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안에 하이드로가 이렇게 돌면서 네. 그 자체가 움직임으로 해서 그걸로 에너지 더 소산이 발생돼요. 에너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 네네. 이거 잘 좀 찍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안에 경로를 통해서 액체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드로 부싱을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 데다가. 실제로 지금 리어 멤버 쪽에서도 대형차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피로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애프터 쉐이크가 좀 많이 발생하거나 주행 진동에 좀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드로 부시 타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드로 부시를 저 로어암에다만 사용하고 있다. 네네. 모든 현대기아차가 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만약에 P가 뒤에 멤버에 탑재되어 있고 이러면 네. P 전체 고동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멤버 쪽에다가도 하이드로 멤버 부시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저 인슐레이터 쪽에다가도 지금 적용하는 거는 개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서스펜션 모드에 저희가 주행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안으로 계속 지속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차들을 보면 여기에 링 같은 걸 장착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링은 네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링 같은 경우는 차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부강성이라고 시스템의 입력점들에 대한 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좀 뭐가 좋아지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좋아져요? 일단은 그 변형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핸들링 성능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바뀌나요? 네. 아, 그게 있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럼 다 하지. 왜 이 차는 없죠? 색을 고려해서 네. 저희가 이제 공장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PM 쪽이랑 개발 상품성 방향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2차급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이 샤시 부품 개선 아이템들이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2차에서는 적용은 안 돼 있지만은 예. 다른 부분으로서 다 감성 개선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주파수 감응형 밸브 3세대. 왜 벌써 3세대가 됐어? 예전에 소나타, 산타페 뭐 이런 차에도 주파수 감응이 들어갔고 기아에서는 그러면 어떤 차에 또 들어갔었어요? 최근에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네. 차들에는 지금 주파수 감응 밸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주파수 감응 SFD2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발표 때 설명드렸다시피 SFD3 같은 경우는 이 자유장 자체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네. 중소형 EV에 적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서 사실은 이 FCU 밸브라고 네. 그 주파수에 따라서 감지력을 저감할 수 있는 모듈 자체는 SFD2와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효과는 동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훨씬 좀 더 더 컴팩트하게 개발이 되어서 중소형 차량에 좀 더 적합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봤을 때 아마 저희 구독자님 중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이게 뭐라고 여기다 내놓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일단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는 게 뭡니까? 아니 가변 댐퍼 같은 거 왜 안 달고 이상한 걸 달아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기차 개발을 하면서 주요 포커싱을 맞춘 게 고객 주행 조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 주행 진동 영역인데 주행 진동 영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20Hz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 대역에 이제 감쇄력을 저감시키게 된다 보면은 인장 압축 행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보다 주행 진동이 강건할 수 있는 아, 아이템. 부드럽게 하면 그럼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주파수 감응이라는 말을 씁니까? 다만 워낙 쇼업쇼버의 감쇄력을 저희가 낮게 사용을 하면은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모션, 저주파 대역의 모션은 제어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요소 구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밸브를 적용하게 됐어요. 고속으로 갈 때 노면에 잔충격 왁 하는 것도 그때는 부드럽게 해주면서 과속 방지턱이나 코너링이나 이럴 때는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니까 이 들어오는 주파수에 맞춰서 이게 부드럽게 때로는 단단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된 건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면 부드러운 거고 단단한 거면 단단한 거지. 아니 부드러우면서 단단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밸브 구조가 이게 이거예요? 이거를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유로가 따로 이제 돌아가는 유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빠른 헤르츠 대역의 예. 그 입력 조건에 따라서는 여기로 좀 더 흐를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좀 더 감쇄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네.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뭐가 온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실제로 지금 이 안에 네. 그 오일이 가득 차 있고요. 이 바깥쪽 바깥쪽도 이제 압축 인장 행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오일 유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쇼업쇼버 구조고요. 거기에 이제 빠른 그냥 일반 주행 조건에서는 이쪽 밸브를 통과하면서 유로가 예. 그러면서 저희가 감쇄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빠르게 들어가는 순간 빠른 인풋이 들어가는 순간 이쪽 구조와 이쪽 구조가 동일하게 작용되면서 이쪽으로 좀 오일이 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른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쇄력을 양쪽으로 통해서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빠르다는 게 뭐예요? 헤르츠가 높다는 뜻이에요? 압축 행정이 상당히 손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지금 손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지는 전혀 이해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 뭐 들어갈 데가 없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홈이 있구나. 이렇게 쭉 나가게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인자 하나하나들이 네. 튜닝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와 진짜 복잡한 거네. 하나당 뭐 한 10가지 정도의 수준의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런 인자들이 한 10가지, 20가지 되기 때문에 아 저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튜닝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튜닝을 하시고 요 경로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시승 먼저 하고 이런 거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시승 때도 오시나요? 다음 주에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시승 때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아니 뭐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 디자인, 공유역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 바닥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붙여주셨어요. 아니, 요 테두리까지 이렇게 붙이셨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전기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부 이동이 센터와 측면 이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상부 이동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이드 커버를 대게 되면 기존에 측면에서 몰려 들어온 유동이 센터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아. 이 측면이랑 센터부 유동 밸런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로 가서는 좀 똥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센터로 몰리게 되는데 상부에서는 요렇게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텍스가 나오겠죠. 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얘가 얘랑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네. 게 이쪽 방향으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 소용돌이기 때문에 차를 차를 뒤에서 잡아 끌어. 네 당기죠. 네, 예. 근데 얘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이거는 예. 얘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애라서 예, 예. 얘들을 잘 밸런스를 조정하게 되면 네. 이쪽으로 당기는 이 회오리는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오. 근데 전기차는 하부 이동이 굉장히 빨라져서 이 센터로 좀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커버나 이런 3D 커버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후면부 쪽에 밸런스도 더 개선했고 타이어에서도 웨이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저기 유동을 개선하다 보니까 웨이크를 쓸고 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은 그 이 하부를 그렇게까지 고려해서 만들었고 이 측면에도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네, 건데 맞습니다. 측면은 사실 에어로도 에어로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 배터리팩 저 은색 저게 네,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좀 이상했어요. 네. 이걸 하게 되면 그 은색 부분이 딱 여기 덮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훨씬 낫겠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 실제로는 커버링을 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을 타고 센터로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래 면적은 더 넓게 잡았지만 좀 더 최적화하면서 제일 좋을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살짝 커팅도 했습니다. 하여간 안쪽으로 몰려드는 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밖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경주용 자동차 같으면 다운포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데 이렇게 슉 올려갖고 네. 끝에 범퍼 끝까지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것들 하잖아요. 네. 이거 범퍼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나요? 네, 이어져 있고요. 아, 그래요? 요 3D 형태가 공력적으로는 사실 더 강하게 넣고 싶었는데 네. 이제 또 저희는 디자인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부 디자인을 보시면 예, 범퍼 예. 하단도 이 부분이 이어져 있고요. 바닥 부분의 에어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윗부분의 에어로도 네. 굉장히 신경 쓰셨을 거잖아요. 네. 이게 에어로 지금 CD 값이 몇이 나왔습니까? 0.27. 0.27이면은 잠깐만 이게 생긴 거는 완전 네모 반듯하게 박시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0.27이 되지? 무슨 아. 짓을 한 겁니까 대체? 일단 앞서 말씀드린 하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예, 내가 많이 잘해서 들어서- 그렇다. 그렇다기보다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되게 세세하게 좀 많이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여기서 같고요. 요소가 뭐예요? 당연히 AAF는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최대한 이제 이런 갭들을 줄이기 액티브 위해 에어 노력을 플랩입니다. 했고 네. 안쪽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유동이 좀 갭이 뜨는 곳에 뭐 실링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형상적으로 저희가 물리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틈을 찾을 수가 없고 요 안쪽으로도 보통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차들. 근데 지금 이게 저희 안쪽에 있는 패널까지 한 덩어리로 탁 붙어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여기 어디 뭐 얘기하시던데? 이거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 여기요? 정말 별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엣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 눈에는 별거 아닌 공률인 것 같지만 네. 이 공률을 늘 넓히게 되면 캐릭터 라인 자체가 엄청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소통이 좀 필요했고요.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싸우지 되고요. 않았습니다. 아, 네네. 이게 실제로 이번에 SV 개발하면서 디자인과 소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한 6개월 정도 디자인 센터로
파견도 갔었었고요. 네네. 통동 시험을 클레이 모델로 진행을 할 때 디자이너분을 또 모셔와서 이렇게 하면 개선되는데 한번 혹시 디자인적으로 여기 좀 혹시 바꿔주실 수 없냐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알을 좀 넣으면서 아까 전에 이쪽으로 이제 유동이 잘 안 붙어서 가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떠서 가면서 메이크를 굉장히 크게 키워버립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이라도 알을 줘서 조금이라도 붙을 수 있게 여기 약간 곡선이 기존에 저희가 설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곡률보다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휠갭 리듀서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들어가는 이런 여기까지 다 갭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저희가 됐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줄였다. 일단 디자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커졌을 때가 좀 시원시원해서 디자인 선호도는 오히려 좀 커지는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랑 저희가 공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까지만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는 양도 줄여주지만 아까 전에 유동이 더 따라갈 수 있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메이크를 더 잘 개선하는 쪽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모터는 기존에 있었던 니로하고 출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모터를 그냥 조금 개선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다른 모터도 고려를 하셨을까 하고요. 저희 개발 당시에 초기에는 니로 EV와 동일 모터를 적용을 하고자 했었지만 저희가 EV3에 대한 그 소비자의 요구치나 아니면 시장의 그런 요구 성능을 봤을 때는 모터를 신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터 일단 전달 효율을 개선을 했고요. 경량화도 좀 대폭적으로 적용을 해서 모터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규 모터군요. 예. 자, 그러면 듀얼 모터 모델은 왜 없어요?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생성형 AI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나오긴 하던데. 네네. 걔가 주행 아니에요? 중에 체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걔는 맞긴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가 챗GPT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제 챗GPT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EV3에서도 챗GPT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나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EGMP라고 했는데 보통 EGMP 800V 시스템인데 이건 400V 시스템이면서 왜 EGMP라고 합니까? 저희가 당사 EV 시리즈들은 모두 eGMP라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정해졌고 이 GMP들이 쉐어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전용 EV들에서 요구하는 상품성을 대응하기 위한 차량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EV6랑 똑같은 파워트레인이고 똑같은 플랫폼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P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 GMP를 구분을 하진 않고요. 전용 EV 상품성을 대응하느냐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EV3는 저희가 전륜구동 기반의 400V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전기차의 대중화,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플랫폼이 아예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차종별로 공용화되어 있지 않으면 플랫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는 그 LFP 배터리도 고려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현재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저희 EV3에서 요구받는 성능을 고려했을 때 LFP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서 저희 NCM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5인 방지 장치 같은 것도 있던데 그 캐스퍼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에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시점인데 현재 그 기능은 캐스퍼 EV의 최초 적용 목표로 개발이 되었고요. EV3는 제어기 플랫폼이라든지 상세 제어기 사양들이 달라서 동일하게 적용이 어렵고 캐스퍼 EV의 판매 상황,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EV3에는 별도 일정으로 적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페달 같은 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결국에 페달 오행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페달오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제조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슈를 접했고 저희가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모드를 패드 시프트를 롱키로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진짜로 아이페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이페달이 익숙한 사람들만 사용하게끔 모드를 좀 더 차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하기 어렵도록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군요. 어쨌든 사람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
진짜 이 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EV3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이건 EV3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 외에 여러 자동차들이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지니어 분들과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한 영상이 됐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리면서 여기 댓글로 역시 김한용 잘한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이 차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